자, 의원님 예. 너무 힘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과 그런 고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거든요, 의원님. 네. 의원님도 뭐 예상 아니, 못하셨죠? 당연히 몰랐죠. 예.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좀 해석하고 계시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우리 박정호 앵커께서 힘들다고 이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는데 뭐 정말로 송구스럽고 제가 재판관이라면 벌써 결정해서 선고를 했겠는데 네. 현재 한국 사회의 네. 이 분열 정도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확인되고 있죠. 그러나 다수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적어도 신뢰하는 네. 다수의 국민들은 12.3 대란을 엄정하게 심판해서 윤석열 즉각 파면에 지금 다 의견을 모아주시고 그럼요.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그러한 희망과 염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국민 주권이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하에서 만들어진 헌법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네.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초기에 윤석열 심판, 탄핵 심판 사건을 네. 처리하는 데 있어서 초심이랄까 초기 프레임을 잊고 적어도 어느 시점 대략 실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네.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일종의 뭐 정파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떤 진영의 논리들이 예. 다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이제 오염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뭔가 뭐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뭐 3월 초부터의 3월 7일이냐 14일이냐 17일이냐 18일이냐 계속해서 날짜를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특정 날짜를 뭐 지정하기도 좀 어렵고 4월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8대0 만장일치 파면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뭐 이제 이 상고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람 그게 또 한 사람 아니면 그 이상 5대3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헌재의 속사정 물론 그게 뭐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지만 헌재의 속사정은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계십니까? 헌재 안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을 거라고 일단 좀 좀 분석하고 계세요?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워낙 길어서 네. 뭐 들어오기 전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가라 그러시던데 팀장께서 맞아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초기에 헌재 이제 탄핵 심판 탄핵 소추된 이후에 네. 초기에 이제 2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고 맞아요. 11차례의 변론 기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헌재의 구성은 현재 8명의 재판관이지만 재판을 변론을 진행하는 재판장 즉 헌재 소장 네. 지금은 대행이죠. 문영배. 문영배 대행이 진행을 하고 주심 재판관이 있습니다. 네. 정형식 재판관께서 주심 재판관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또 뭐 매 기일마다의 핵심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증언이 좀 불분명하다. 네. 또는 뭐 묻는 사람마다 소추인 측 또 피청구인 측에서 묻는 쪽마다 좀 다르다 이런 경우에 사안을 좀 분명히 드러내서 예. 이게 다르지 않느냐, 뭐 이것은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역할들을 주심 재판관이 해왔죠. 네. 그리고 이제 주심 재판관을 보충하는 재판관으로서 이미선 재판관이 또 보충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이 세 분의 역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문영배 소장의 말씀들이 네.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의 말씀이 꽤 있었고, 그다음에 물론 정영식 재판관의 말씀도 꽤 많았고, 네. 중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사안의 실체에 대해서 증인 신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초기 프레임은 윤석열 파면에 8분의 재판관들이 공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증좌들이 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어떤 기초적인 공감대 없이 재판을 예. 소위 자유방임적으로 재판하게 되면 쟁점이 모아지지 않고 또 증인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 또 증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의 조서를 어떻게 받아서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방임 즉 그냥 떠드는 대로 원고와 피고 아시죠? 초추인과 피청구인 쪽이 그냥 원하는 대로 뭐 대충 그냥 뭐 가닥 없이 네. 하면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배가 산으로 가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 내지는 공감대가 기초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한 사람이 하는 단독 재판부, 세 사람이 하는 뭐 법원의 합의부 재판부도 항차 그런데 네. 8분이 하는 재판에서 자유방임으로 내버려 두면은 아. 배가 산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로 8대 0이라는 그 예측에는 바로 이런 전제들이 깔려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재판 진행되는 모습을 그 보자면 모습을 보면서 예. 특히 정영식 재판관의 그 증인 신문과 김영두 재판관의 증인 신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죠. 근데 느닷없이 이 구속 취소가 된 거예요. 아. 예, 근데 구속 취소 윤석열이 이 소위 깜빵에서 나오는 예. 것이 원래 실체법적으로는 미칠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그 공수처에 의해서 이제 발부받은 영장이 공수처가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조사를 하려고 소환했는데 네. 그냥 자기 이름만 대고 아무런 조사에 응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뒤에 공수처가 이제 우리는 다 할 거 다 했다 해서 네. 서울중앙 특수본으로 사건을 이제 이첩합니다. 더 조사하든지 뭐 아니면 뭐 다 조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냥 기소하든지 하는 그런 의미로 이첩을 했는데 네. 특수본에서 더 조사하려고 구속 기간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안 된다. 더 수사하면 안 된다. 공수처 검사나 검찰청 검사나 똑같은 검사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다. 이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에 대한 조서는 없는 셈이에요. 그렇죠. 없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심판을 하는 헌재에 제출된 증거라는 게 없어요.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윤석열 자신의 조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어떤 영향을 미쳤냐? 구속 취소 석방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 지지자들에게 뭐 주먹도 불끈 쥐고 예.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소위 극우 진영과 보수 집단 뭐 또는 국민의힘 등등이 힘을 받은 겁니다. 그 힘이 사실상의 힘으로 작용을 하는 국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뭐 복수든 소수 단수든 예. 어찌 됐든 재판 지연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인과관계를 뭐 근거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공교롭게도 구속 취소 건이 네. 그 시점과 재판 지연이 일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현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락은 이제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또 질문을 받고 예. 더 진행을 그러니까 하죠. 우리가 이제 봤던 변론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봤고 또 헌법 재판관들이 질문하고 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이거 오래 안 걸리고 8대 0으로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 좀 변곡점이 윤석열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준 뭐 이제 검찰 행태를 우리가 많이 비판해 왔지만은 그게 좀 영향을 준 거다라고 사실상 사실상 지연론의 근거를 만들어 준 거 아닌가.